이번 시간에는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중2 월천중학교 시험지 분석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전기회로 문제네요. 전구를 직렬로 한 개 더 연결했대.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됐다? 동시에 덜 밝아졌대. 어두워졌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전구는 어떻게 되냐면 전구를 저항이라고 두고 풀면 돼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의 세기는 같지만 전압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각 전구의 전압의 세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작아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각 전구의 전압이 나누어 걸리기 때문이다. 직렬 연결하면. 됐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2번 문제 해볼게요.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래. 자기장. 한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바늘의 N극의 방향과 같다. 맞죠? 자기장 분포가 조밀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자기장은 자석 주위뿐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도 생긴다.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느 가정에서 여러 전기기구의 배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전기기구의 전기 배선은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항을 연결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 전압은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린다.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네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아니죠. 전류의 세기는 다르다라는 거. 전류의 세기를 같게 하려면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각 전기기구에 220보다 낮은 전압이 아니라 그냥 220V의 전압이 걸리는 거야. 그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은요, 전체 전류의 세기가 많이 연결하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겠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된다. 한 전기기구의 전원을 꺼도 다른 전기기구의 전원은 꺼지지 않는다. 병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장점이 같은 크기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전기기구가 꺼졌을 때 다른 전기기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알면 되겠습니다. 4번이요.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선이다 그랬다. 그치? 자,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인데요. 자, 얘네들 일단 기울기를 일단 볼 거야.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야. 그치? 자, 근데 우리 저항을 볼 거야. 저항은 어떻게 구해? ohm의 법칙에서 R은 I분의 V잖아. 그치? 전류분의 전압이야. 그럼 기울기랑 저항이랑 지금 다르다. 그치? 그래서 얘는 저항분의 1이다. 저항의 역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더 큰 거야.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짧은 니크롬선이 저항이 작다라는 거 알고 문제를 푸는 거야. 전류의 세기랑 전압이랑 지금 기울기가 여기 지금 비례 그래프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은 틀리네요. 같은 전압을 걸어도 니크롬선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일 때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죠. 맞죠? 두 니크롬선의 저항은 다르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넷째,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석을 만들었대. 코일을 가면서 전자석을 만들었어. 자,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야. 전류의 세기를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감아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N극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N극, A쪽이 S극 요렇게 나오는 것까지 파악해주면 돼요. 그래서 A 부분은 자석의 S극에 해당한다.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만 자석이 된다. 전자석의 특징이었죠. 맞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자기장의 방향이 아니라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되는 4번 됩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전선에 걸어준 전압과 전류의 관계다 라고 나와있죠. 자, 요런 것들은 표로 만들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표를 만들어? A랑 B랑 C랑 있고요. 그리고 전압, 전류, 저항,
그리고 기울기 요렇게 두고 표를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 요런 문제들은 요렇게 표를 만들어서 풀면 편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전압이 6V일 때 A의 전류는 1.5, B도 전압이 12일 때 B가 1.5, 전압이 12일 때 C는 1.0 요렇게 되겠네. 그럼 R은 I분의 V니까 1.5분의 6 하니까 4, 얘는 8, 얘는 12 요렇게 나올 거야. 그치?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니까 전압분의 전류다. 그래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저항의 역수다라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저항이 가장 큰 전선 우리 구했잖아. 12로. 그래서 C 맞고요. 기울기는 저항이 아니야. 그치? 저항의 역수를 나타낸 거고요. 전압이 6V 흐를 때 전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6V일 때 전류의 세기 얼마 흘러? 0.75A 흐를 거야. 그러면 전류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5 흘렀잖아. 그치? 그래서 2배 아니고 2분의 1배이다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 만들어서 계산해서 풀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7번 문제 해볼게요. 물의 흐름 모양과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밸브와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고요.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전구에도 전류가 흘러야 불이 켜진다. 맞죠? 물의 흐름이 전류, 물레방아가 전구에 해당하는 거니까 펌프가 물의 높이차를 유지하는 것처럼 전지도 전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얘도 맞네. 그래서 전부 다 맞는 내용 됩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의 모습이다 라는 거. 자, 전류가 흐르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데 전자는 어디로 흘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할 거야. 그치? 자, 근데 원자는 이동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는 이동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만 이동하는데 전자는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 된다?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9번 문제 볼게요. 그림가는 휴지로 비닐고리를 문지르고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는 휴지로 문지른 비닐고리 2개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어쨌든 자, 요렇게 2개를 마찰하면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할 거잖아. 그지? 전자 이동해서 이 두 물체는 서로 다른 극을 띌 거야. 그치? 근데 각각 휴지로 문질렀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떤 극을 띄어? 같은 극을 띌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힘? 인력.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힘? 청력 작용하겠지. 됐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10번 문제. 그림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받는 힘 물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자기장은 N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로 이동을 해. 이때 힘 물어봤지.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로 두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뒀을 때 힘의 방향은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었죠. 됐지? 그거 찾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가 여기 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 그리고 N에서 S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뒀을 때 힘이 어디로 받는지 따져주면 되죠. 그래서 힘은 어디로 받아? D 방향으로 받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D 방향으로 받아. 그래서 D 방향으로 받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D 방향이다. 맞고요. 자석의 극을 바꾸면 전선은 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은 계속해서 받는데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니크롬스의 저항을 작게 하면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세지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받는다. 맞죠? 그래서 요 내용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예요. 코일 양옆에 나침반 AB를 넣었대.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요.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감아 쥐었단 말이야. 감아 쥐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N극, 그리고 여기가 S극 되겠네. 그러면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여기가 N극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침반 바늘이 여기가 N극 요렇게 될 거야. 그치? 자, 요렇게 두고 이제 11번 문제를 풀 거예요.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생기죠. 내부에도 자기장이 생긴다. 말굽 자석이 만드는 아니지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모양과 비슷한 거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는 거죠. 코일 한쪽에 나온 자기력선은 코일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사라진다. 사라지면 안 되지. 코일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된다. 코일 내부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N극이 모두 일정한 방향을 가리킨다. 왜?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N극의 방향이 일정하게 가리킨다.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12번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AB의 모습을 옳게 짝지은 것은 아까 위에 그림 보고 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답은 아까 그려줬었죠. 5번처럼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동안 일단 그림 먼저 분석하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니까 전류의 방향은 D에서 C, B에서 A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흐를 거야. 그치? 자, 이때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오른손 엄지를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뒀을 때 힘의 방향, 얘는 아래쪽, 얘는 위쪽으로 작용을 할 거야. 그래서 얘 회전 방향은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위 그림에서 코일이 각각 힘을 받는 부분이라고 물었다. 그치? 각 부분의 힘의 방향 물었습니다. 정리해줬죠? 2번이다 라는 거. AB 부분은 위쪽, CD 부분은 아래쪽이다. 14번.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맞죠? 위 그림은 CD 부분이 반바퀴 회전한 후에도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 아니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바뀌는 것은 정류자라고 하는 놈 때문에 그런 거죠. 자석의 극을 바꾸어주면 코일은 더 이상 회전하지 않는다. 아니죠. 반대로 회전하겠죠. 반대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계속 볼게요. 15번 문제. 대전되지 않는 검정기의 금속판에 대전되지 않는 검정기야. 그지?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 그럼 플러스 되면요. 가까운 쪽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맞는 거네? 얘 틀렸다. 그치? 마이너스 갖다 대면은요. 얘도 맞다. 그치? 근데 얘가 벌어져야 되죠. 벌어짐 이렇게 되었으니까 틀렸다. 그치? 전자 배치는 맞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전자 배치 두 개 1번 4번 맞는데 벌어져 있는 것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16번 문제 볼게요. 식물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물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다? 엽록체죠. 엽록체. 자, 그러면 A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설탕 아니고 엽록소 아니고 엽록체 공변세포에서 관찰되죠. 공변세포에도 엽록체 있다. A가 많은 세포일수록 광합성량이 많다 돼야 되고요. 아이오딘 칼륨 떨어뜨리면 갈색으로 색변화 아니죠.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청남색으로 색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식물의 호흡하고 관련된 설명이다. 호흡 시 양분을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했죠.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이었고요. 호흡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아니죠. 얘는 광합성이죠. 식물의 잎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 호흡을, 잎에서도 호흡이 일어나요. 그죠? 잎에서, 이 제외한 아니죠. 잎에서도 호흡이 일어납니다. 식물의 호흡 결과 생성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답 4번 될 거고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지면 식물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아니지. 산소를 방출하는 거죠. 광합성량이 더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BTB 용액을 시험관 A에서 C에 같은 양씩 넣고 장차에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충분한 시간 동안 두었대. 자,
보자. 일단 처음에 노란색이었단 말이야.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었는데 다슬기 넣은 것은 뭐만 해? 호흡만 하죠. 호흡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색? 노란색으로 나타나겠다. 자, 물풀을 넣었대. 물풀은 뭘 한다? 광합성을 해. 호흡도 하지만 햇빛이 비추니까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 호흡보다. 그러면은 뭘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노란색에서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마찬가지 C에도 물풀을 넣었는데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줬단 말이야. 뭘 차단했어? 햇빛을 차단한 거지.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얘도 계속해서 노란색으로 색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알면 돼요. 시험관 A에서는 색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시험관 B에서는 물풀의 광합성 결과 발생한 기체 때문에, 발생한 기체 아니죠. 흡수한 기체죠.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했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 변화가 발생한 거고요. 시험관 C의 물풀 줄기 끝에 발생한 기포를 모은 병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활활 타온다. C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산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광합성 과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고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작용입니다. 가는 빛 에너지고요. 기억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은 계속 증가한다. 아니죠.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라는 거. 그래프 기억하면 되고요. 이 그래프였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그래프였습니다. 니은은 잎에서 사용하거나, 그치? 잎에서 사용하거나 일부가 녹말로 바뀌어 저장이 된다. 맞죠? 세포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니은을 에너지 생성에 사용을 한다. 그치? 에너지 생성 호흡에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맞는 내용이고요. 광합성은 식물이 가와 물과 기억을 이용해서, 얘가 재료죠. 이렇게 세 개가 재료고요. 니은을 만드는 과정이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 됩니다.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20번 A에 따른 광합성량이래. 그래프 이렇게 나오면 A에 해당하는 것이 온도다 라고 했죠. 온도예요. 그래서 가로축 A는 이산화탄소 농도 아니고 온도이다 라고 돼야 되고요. 섭씨 0도씨의 겨울에도 식물이 죽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섭씨 0도씨의 겨울에 식물이 죽지 않는 것은 0도씨에도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물음표 할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보다 증가하면 식물의 광합성량도 증가할 수 있다. 얘는 알 수 없죠. 온도에 의해서니까. 그래서 섭씨 0도씨에도 식물이 죽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온도에 의한 광합성 영향이다. 그래서 온도 알면 되고요. 그래서 섭씨 0도씨의 겨울에 광합성에서 포도당량이 존재해.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조금, 20번 보기는 조금 월천중학교에서 따로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 식물의 증산작용 나와 있어요. 한 개의 공변세포당 한 개의 기공. 아니죠. 공변세포 두 개가 하나의 기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증산작용은 광합성이 일어날 때 활발하게 일어나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아니라 광합성이 일어날 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일어날 때 기공이 열리게 되죠. 증산작용은 공변세포를 통해 산소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죠. 공변세포는 주변에 있는 세포고요.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아니라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수면에 떠 있는 잎을 제외하고 잎의 뒷면보다 앞면에 기공이 더 적다 돼야 되죠. 뒷면이 더 많아요. 습도가 높은 날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에 상승하는 원동력이 감소한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증산작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물 상승의 원동력이 감소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증산작용이 물 상승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2번 광합성 산물이야.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게 뭐다?
포도당 얘는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죠. 녹말과 뭐 만들어져요? 산소 만들어졌죠. 양파는 광합성 상물을 포도당으로 저장한 예이다. 맞아요.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물에 잘 안 녹지, 그지? 잘 안 녹지 않기 때문에 밤에 어떤 형태로, 설탕 형태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3번. 밤에 잎의 엽록체에 저장되어 있던 약물은 낮이 되면 각기가 아니죠. 반대죠. 밤에 이동을 한다라고 했고요. 잎의 엽록체에 저장되어 있던 약물은 물에 잘 녹는 물질로 전환되어 물관 아니고 어디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식물의 각기관으로 이동된 양분은 포도당, 단백질 등으로 저장되고요. 지방으로도 저장되죠. 지방으로 저장되는 건 어떤 거였어? 깨, 땅콩 뭐 이런 것들은 지방으로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됐죠?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대.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수조에 물을 담았대. 얘는 뭐를 차단하기 위해서? 온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온도 변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등은 빛이지, 그지? 전등 가지고 빛을 사용을 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가까워지면 세기가 세지는 거지. 자, 이거 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전등과의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졌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기포수, 산소죠. 이 기포는 산소인데요. 기포수가 많아졌대. 기포수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광합성량을 알 수 있는 거죠. 기포수가 많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시험관에 모아진 기체는요, 산소이기 때문에 호흡에 필요한 기체이다. 맞죠?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으로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거 맞고요. 시험관에 모아진 기체에 향불을 갖다 대면 활활 타오른다. 맞죠? 산소 기체이기 때문에 평균 기포수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한다 돼야 되죠. 감소한다 아니고. 그래서 답 4번 될 거고요. 검정말 줄기 끝에 비스듬히 잘라 깔때기에 넣고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표면병에 거꾸로 넣는다. 여기 거꾸로 넣어진 거 확인되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24번 문제예요. 전등과의 거리에 따른 광합성량. 전등과의 거리가 빛의 세기죠.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입니다.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라는 거. 증가하다가 진다래요. 자,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면 빛의 세기가 감소하지. 그럼 빛의 세기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거리와 광합성량 관계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광합성량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2번처럼 찾아야 돼. 3번 찾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찾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빛의 세기,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비례하는 그래프로 찾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낚이지 말고요. 25번. 그림은 식물 잎의 뒷면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했대. A가 공변세포, B가 기공, C가 표피세포죠. 자, 이렇게 두고 광합성 A에서 광합성은 A에서 호흡은 A와 C에서 일어난다. 맞네 이거. 엽록체는 공변세포에만 있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A와 C 모두 초록색 알갱이, C에서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초록색 알갱이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B는 물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B를 통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물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기공은 물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인맥이죠. 인맥. 기공이 아니야.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정 수준 이상의 빛의 세기에서는 식물의 산소 발생량이 증가하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해진다. 그래서 답은 1번 될 거고요. 옳지 않은 거.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식물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여 양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잘 자라고요. 지구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로 낮지만 광합성을 하기엔 충분한 농도.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측정 실험 시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빛의 세기만 다르게 해야 된다.
빛의 세기와 온도가 적당하고 일정할 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일정해진다. 맞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 다음은 조건에 따른 식물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강한 빛일 때, 약한 빛일 때, 빛이 없을 때. 강한 빛일 때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은 거고요. 약한 빛일 때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거고요. 빛이 없을 때는 호흡만 일어납니다. 그쵸?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죠? 자, 이렇게 두고 문제 풀자. 강한 빛 하에서는 호흡량이 0이다. 아니죠. 호흡량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약한 빛에서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맞죠? 가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흡수한다. 맞죠? 빛이 없을 때.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낮과 밤의 식물 기체 교환이다. 위에서 봤던 표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될 거다. 낮에 나왔다가 사용을 해. 그치? 그러면은 그리고 얘도 이렇게 되고요. 나에선 밤에 오니까 나가 호흡 되겠네. 그러면 나를 호흡이라고 두고요. 그러면 낮에는 가가 광합성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호흡에서는 산소를 사용할 거야. 그치? B가 산소, 그리고 A가 이산화탄소. 그러면 A가 이산화탄소, B가 산소다라고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A는 광합성, B는 호흡.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체를 나타낸 거고요. 가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이니까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죠. 나는 양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호흡이니까 에너지를 얻는 과정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29번. 식물의 광합성과 관련한 설명이다. 광합성은 엽록 속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의 장소는 엽록체야. 빛을 흡수하는 장소가 엽록소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계속 볼게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적절한 온도가 있다. 맞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적절한 온도가 있어요. 최적 온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엽록체는 주로 식물의 줄기에 구성하는 세포, 아니죠.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들어있어요.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는요, 탄산수 나트륨을 이용해서 검출하는 거 아니죠. 향불을 갖다 대놓고, 필요한 기체는요, 뭐를 가지고 검출한다? 석회수를 가지고 검출하는 거죠. 석회수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거다. 식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죠. 만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은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만든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마지막 문제 30번이요. 어떤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또는 방출량을 이틀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측정했대. 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이 활발하다라는 거야.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얘도 광합성이 활발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기간에는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많다. 그리고 밤일 때는 호흡만 일어난다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틀 모두 정오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최대이다. 얘 말이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맞죠? 이거는 7월 4일 오전 6시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서 0이 된 거지. 그래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거다. 맞는 내용이고요. 7월 4일 오전 6시에는 광합성도 호흡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죠. 둘 다 일어났는데 똑같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고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생성된 포도당 양은 7월 4일보다 7월 3일이 더 많다. 6시에서 8시 사이. 7월 4일이 광합성량이 좀 더 많았다. 그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7월 4일보다 7월 3일이 더 적다라고 돼야 되죠. 7월 4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니은되는 1번이 답이 됩니다. 30분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네. 자, 요렇게 해서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중학교 2학년 월천중학교 시험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